자, 제가 맡은 부분은 제16장 미국 국민이 누리는 권리.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감옥 안에 왜 붙잡혔어요? 고종 황제를 시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붙잡혀서 어마어마하게 고문을 당하고 칼을 차고 그 있잖아요. 뭐 춘향이가 썼던 그런 칼 차고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문을 힘들고 있다가 어쨌든 그 감옥 안에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계 여러 곳에 정보를 들으시면서 야, 정말 미국이 너무너무 부러웠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국민은 무슨 권리를 누리느냐라는 것을 쓰셨어요. 여러분은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살 수 없다. 그럼 어느 나라로 가고 싶으세요? 한 나라만. 하나만 한다. 네?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거 아세요? 탄핵해라! 막 반대, 막 찬성하는 사람들, 막 선결제에서 뭐 어디 가서 따뜻한 국밥 드시고 시위하세요. 뭐 국밥 100그릇 선결제 해놨어요. 뭐 커피 드시고 하세요. 뭐 200잔 선결제 해놨어요. 했다가 반미 집회인데 선결제를 했다고 CIA에 신고를 했더니 어머나 미국 못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싹 사라졌어요. 반미하는 사람들조차도 미국은 가고 싶은가 봐. 우리 정치인들 미국 막 반대하잖아요. 미군 철수해라. 근데 그 자식들 잘 살펴보면 다 미국 유학 가 있어. 그래서 정치인들의 자식을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면 과연 이들이 반미를 할 수 있을까? 자, 미국 국민이 누리는 권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엄청 길어요, 내용이.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쭉 한번 눈으로 훑어보세요. 어떤 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미국은 저 시대에 벌써 저런 것들이 법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정치 제도는 아시죠? 상원과 하원이 있습니다. 하원에서 결정을 해도 상원에서 같이 통과가 되어야만 하죠. 정부 관제는 입법, 행정, 사정. 아까 사법 뭐라 그랬죠? 3권 분립.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가 어디에서 왔다? 미국에서 왔죠. 대통령제를 본다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Republic of Korea라고 말할 때 Republic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주권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안 돼요. 견제가 일어나야 돼. 그게 바로 저렇게 정부 관제, 입법, 행정, 사법이죠.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서 나온다? 백성에게서 나온다. 게티스버그 연설이었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법은 뭘 하는 거다? 법을 만든다. 국회가 하죠. 지금 뭐 법 만들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법? 대통령 경호처 없애는 법. 그리고 대통령 만약에 탄핵을 받거나 그러면 대통령 중 물러나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 그만두고 나가면 연금 받잖아요. 그 연금에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낼까요, 안 낼까요? 여태까지 냈었는데 언제 없어졌다? 문재인 때 없어졌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내는 돈에 세금 안 내요. 자기가 버는, 국민들은 세금 내요. 구멍가게에서 하루에 단돈 뭐 10만 원 벌어도 세금 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수억을 받아가면서 세금 한 푼 안 내요. 개 사료값 안 준다고 개 갖다 버린 건 알고 계시나요? 자, 그랬어요. 자기가 기르는 게 뭐 어디서 받았죠? 네, 김정은이 줬어요. 풍선개. 그래서 잘 기르다가 대통령 그 관저에서 기르다가 이제 양산에 데려갔잖아요. 데려갔는데 이 관리비가 많이 들어. 그러니까는 국가에 요청을 한 거예요. 이 개 사료비하고 이거를 국가 보조금으로 줘라. 근데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개 더 이상 못 길러 해가지고 파양을 했어요. 아, 참 쪼잔하죠? 자, 그래놓고 참 민주를 얘기한다는 게 그거를 일반 백성들이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입법은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만이에요. 법을 집행해서는 안 돼요. 국회는 법을 집행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법 집행하려고 국회의원들이 난리죠. 행정은 법을 시행하는 거예요. 사법부는 법이 잘 집행이 되었는가 그거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법에 맞는지 여부만. 자꾸 이제 비슷한 기류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6.25 동란 이후에 최대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너희들 민주당하고 짬짬이 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면서 양심에 따라 국민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헌법재판관이. 자, 이 말이 맞다 틀리다. 맞는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OX 한번 해보세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하는 건데, 자, 헌법재판관이 얘기했어요. 양심에 따라 국민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X. 자,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하나 둘 셋. 대답 안 하면 간첩이다. 틀리죠. 왜요? 맞는 말 같죠? 그런데 뭐라고? 사법기관은 법에 맞는지만 보면 돼요. 아니 왜 자기 양심이 뭐가 중요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면 되죠. 국민을 왜 봐요?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지. 자, 그게 국민이 속는 거예요. 아, 양심에 따라 국민만 보고 그렇지. 아니에요. 국민의 의견이 어떻든지 간에 법에 맞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 그래서 정당하죠. 법에 맞게만 판결해라. 우리가 대통령 지키라고 아무리 목소리가 높아도 법에 맞는지만 판결을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로 간섭하지 못하고 두 가지 권리를 한 곳에서 차지하지 못함으로 권리를 균등하게 분배하여 서로 견제하기 위함이다. 자, 백성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 자, 1, 2, 3, 4, 5단계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주제는 똑같아요. 이게 책이 참 잘 써진 이유가 그거죠. 왜? 책이 서론, 본론, 결론이 기승전결이 일관성이 있네? 이게 잘 써진 책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 책을 통해서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백성이 깨어나라. 너희가 좀 알아라. 너희 권리가 뭔지 알고 서로 뭐라 그랬죠? 교화한다고 그랬죠. 외국하고 통상하고 문을 열고 그러면서 외국에 발전된 것들을 받아들여서 내가 발전되고 나라가 발전돼서 서로에게 좋게 한다. 그게 뭐다? 아니, 지난주에 했는데 공번된 이익이다. 공익을 추구해라. 그 공익은 어떻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과도 같이 통상하자. 그래서 세국 정치 안 된다. 그러면 외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이렇게 훌륭해. 그러니까 배워오자.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미국에 누리는 권리, 그걸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누구나 빈부의 차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규정을 만들어서 반포하래요. 왜? 국민이 알아야 되니까. 내 권리가 뭔지 모르면 주장을 못해요.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벼슬 하는 자가 공평하고 정직하며 벼락감투를 쓰거나 그래서 불효나 우회가 없다고 해서 재물을 뺏거나 학정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에 의한 것들을 주장하고 있고요. 뭐라고요? 정부는 백성의 학문과 지식을 넓히고 법률 규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힘쓴다. 그래서 우리 제가 지난번 요거까지 말하고 할까요? 백성은 법률 규정을 알아서 제 권리를 잃지 아니하고 남의 압제를 받지 않으며 왜요? 남이 나를 막 압제해. 내가 잘못했나 봐. 모르니까. 근데 알고 아닌데 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 어땠어요? 마스크 강제로 썼죠. 백신 못 맞으면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헌법상에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백신 패스 여러 번 했었어요. 백신 안 맞으면 그 QR코드 보여주고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고. 자,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알아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민주주의라는 게 얘기했었죠. 뭐가 민주주의냐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뭐가 분배가 일어나야 되냐면 지식과 부와 권력이 분배가 일어나야 돼요. 왜? 그렇잖아요. 지식이 한쪽에 몰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이 왜 일어날게요? 왜 일어날게요? 일반 백성이 성경을 못 봤잖아. 예? 그래가지고 그 위에 있는 그 신부들만 성경 보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해. 그래서 뭐라고요? 성경을 대중화시킨 거죠. 그게 바로 일맥상통하잖아요. 지식의 부 누가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뭘 했죠? 보통학교 보급을 했죠. 그래서 모두가 교육을 받게 해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교동란이 일어났을 때 대학 다니는 청년들 군대에 징집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너희들은 공부해서 나라를 살려라. 청년들이 죽으면 나라가 미래가 없다. 얼마나 훌륭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거까지만 얘기하고 자, 그래서 보면은 1, 2, 3, 4, 5, 6조. 자, 백성의 권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말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권리가 있어. 그 권리를 다 가르쳐줘. 다 알게. 왜?
다 알고 본인이 그 권리를 사용하게 해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계속해 있어요. 심지어서는 자, 그 당시가 이게 몇 년도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옛날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미국은 소유권, 체포 수색에 대해서도 뭐라고요? 차거나 죄 없이 걸려두는 패단이 없도록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카더라라는 뭐라고 하더라. 이런 가짜 뉴스 같은 것이 절대로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벌써 그 옛날 시제에 자, 채무관계 송사에서도 뭐라고요? 빚진 것을 이유로 감옥에 가둘 수 없다. 어쨌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정치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면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는 어떤 거죠? 자유시장 경제죠. 그게 뭐죠? 자유시장 경제는 뭘 기반으로 하는지 아세요? 경쟁이에요. 예, 소유권을 인정하고 경쟁이죠. 왜? 내 재산이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열심히 해? 그래서 망한 게 북한 아닙니까? 공산주의? 그 우리나라에서도 김진동 목사님 계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그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해가지고 다 똑같이 다 일하고 거둔 수확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 되더니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보니까 열심히 일 안 해도 돈은 가져가네 똑같이 다 같이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실현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반공으로 돌아서신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그래서 나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내가 경쟁을 한다. 노력해서 발전한다. 그것이 나라의 발전과 연결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쟁하기 싫어요? 여러분 핸드폰 어느 가게가 싸나 그 검색하잖아. 그거 왜 검색해요? 경쟁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은 거 싸게 팔려고 하고 나는 그 혜택을 보는 거죠. 경쟁이 없으면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경쟁 없어 다 똑같이? 그럼 다 똑같이 못 사는 거야. 하향평준화라고 하죠. 자,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중요시했냐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안 그랬죠. 많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천주교 그 김대관 신부인가요? 자, 너무 옛날 얘기라는 생각이, 이름이 그런데, 종교의 자유, 동등한 종교, 종교 차별 금지, 서로 간섭 불가라는 그런, 종교의 자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워졌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이기 때문에,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기둥은 세워져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권리를 또 누리고 있었냐면,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로 따지면 이게 출판의 자유죠. 백성이 정치에 대해 찬반 시비를 토론하거나 정사의 패단과 모든 관계에 대하여 혹 말로 의논하거나 글을 지어 전파하는 것을 제 뜻대로 하고 막지 못한다. 집회 결사의 자유죠. 이게 지금 미국에는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3시에 오기 전에 요 앞에 화명도 여기 롯데마트 앞에 가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이렇게 집회를 하고 옵니다. 자, 또 어떤 거요? 자, 공범되게 이뤄올 것은 누구든지 모임을 만들고 모여서 의논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 세계인권선언문하고 아동권리협약에 유엔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굉장히 공정하고 공평하고 잘 됐다라는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 상관없이 막 세계인권선언 얘기하고 아동권리협약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와전 그 안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인권이 있어. 근데 맨 마지막에 가면 그 인권은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거여야 돼. 사회의 질서를 깨는 거는 안 돼. 너의 권리가 남의 권리 침해하면 안 돼. 이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건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뭐라고 해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공범되게 이뤄올 것을 하는 거야.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가 아니고 사회 질서, 국가의 질서 이런 도덕적인 것들을 위해서는 모임을 만들고 의논할 수 있다. 그리고 억울하고 원통한 것 없도록 그래서 본인이 서론하는 걸 뭐예요? 원통한 선정을 풀어 없애는 이런 것들을 금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군사의 행패를 당하지 않을 국민의 권리가 있대요. 우리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군인들 필요해 그러면 다 뺏어가고 그렇죠? 막 쳐들어와가지고 쌀 다 퍼내가고 막 징집해가고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떻다고요? 저런 행패를 당하지 않을 국민의 권리가 있대요. 자, 8번째가 뭐냐면 법률의 모호함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자, 일이 지난 후에 마련한 법률로 그 전에 지은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게 뭐죠? 소급 입법의 금지. 내가 죄는 작년에 지었어. 근데 그게 법이 없었는데 몇 년 뒤에 그 법을 만들어서 그거 유죄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자기들이 원하는 법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돈봉투 사건, 그거 뭐죠? 돈봉투 사건인가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거 주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상에 벌금 얼마 이상을 받으면 그 다음 선거에 못 나가죠? 100만 원? 근데 그 법을 지금 민주당이 얼마로 바꾸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이미 저거들 지은 게 너무 죄가 많거든.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150만 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려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선거를 잘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선거 안 하고 선거날 놀러 간다. 그러면 자기 발등에 자기가 도끼질하고 가는 건데도 모르는 거죠. 자,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법을 제정하기 전에 정한 약조를 후에 제정한 법률로 폐하지 못한다. 의회에서 결정하고 해서 정지시키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법률을 임의로 정지시킬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서 그 잘못된 법으로 인해 국민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 권리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자, 마지막 9장. 어떤 거? 재판을 받을 국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미국의 백성 누릴 권리였어요. 자, 1조부터 12조까지, 13조까지 되게 많죠. 내가 이거 한 슬라이드 안에 넣는다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심지어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무슨 원리가 있죠? 법을 집행할 때 너 유죄야! 이걸 먼저 단정하고 가나요?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너무너무 세상을 뜨겁게 했었던 엠번방 사건의 그 범인도 자, 수갑 차고 나올 때 손 이렇게 가려주죠, 수건으로.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모자 쓰고 마스크 쓰게 해주죠. 왜? 가해자도 범죄인도 인권이 있대요. 그쵸? 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래요. 맞죠?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하셨냐면 공직선거법상에서 1심이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2심을 이제 곧 할 건데 2심 재판이 빨리 돼야 되는데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선 출마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똑같은 그게 참 뻔뻔하다 생각이 되지만 그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유죄가 확정이 되었나요? 아니죠. 그러면 똑같이 대통령도 일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유죄로 다스려지면 안 돼요. 근데 대통령을 체포하러 경찰이 출동을 합니까? 이재명 체포도 못하면서. 그쵸? 자, 법은 어떻게 해요?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나라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낼 건데요. 네. 마지막 결론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안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16장에서 자, 이 미국 백성은 어떻게 해서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 거지? 라고 봤더니 첫째, 조상들의 항거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메이플라워 타고 슉 바다를 건너서 본인의 가지고 있던 걸 다 버리고 핍박을 피해서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어때요? 조상된 이들이 무궁한 고초를 견디지 못하여 자기들끼리 일어났다. 지금 어른들이 왜 일어나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차별금지법 만들어줘도 에이 더러워 태태하고 신경 안 쓰면 돼. 그런데 내 자식이 살아갈 세상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외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희생을 감수했자 백성의 뜨거운 피를 한없이 흘리고 재물을 수없이 허비했다.
그런 희생을 통해서 후손에게 물려줬어요. 기초를 잘 세워진 그런 나라를 자손에게 물려줬어. 그리고 후손들도 어떻게 했어요? 조상이 물려준 그 나라의 기초를 잘 지켜서 보존하려고 한다. 자,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 그 정치 제도에서 우리나라는 임금님이 다스리는 왕정이었죠. 임금님이 죽여하면 죽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이 나라가 발전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일궈냈어요. 반공주의를 통해서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는 북한과 똑같은 세상이 됐을 거예요. 왜? 반공주의하고 반공주의로 싸우신 유일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 왔잖아요. 어제 지금 우리에게 좋은 정말 여러분 1960년 53년 그때 6.25 전쟁이 났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는지 아세요? 우리 요즘 IT 지진 나고 막 얼마 전에 옛날에 그랬을 때 아우 저 못 사는 나라, 불쌍한 나라. 그땐 어느 나라가 그랬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고.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됐어요? 세계의 몇 위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몇인 줄 아세요? 5손가락 안에 드는 걸로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6위였나요? 5위였나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이런 나라를 후세에 물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한 몇백 년 전에 났나요? 6.25가? 고작 70년 전에. 70년 만에 이런 발전을 일으킨 이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물려줄 거예요? 우리들은 이 엄마 아빠들은 여러분들한테 발전된 나라 물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애달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물려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또 물려주려면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그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 하나를 던질게요. 프랑스 혁명과 지금 사실 아까 프랑스 혁명 말씀을 하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던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에 대한 결과는 사실은 공정하게 아주 판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지 않았어요. 자, 1776, 자, 1776년에 미국의 독립운동이 있었고요. 1789, 13년 뒤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역사적으로 어떤 두 개, 미국의 독립혁명과 운동과 프랑스 혁명 둘 중에 어떤 것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으로 삼아야 될까? 이것을 제가 질문으로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워온 게 있을 거예요. 제가 12월 달에 중학교에 인권 강의하러 갔더니 어떤 애가 우리의 인권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을까? 그랬더니 프랑스 혁명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유, 세 가지 아세요?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어젠다가 뭐죠? 자유, 평등, 파괴. 너무 아름다운 말인데 속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내게 금지된 모든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요. 반문화를 했어요. 반문화가 뭐야? 문화 반대 운동. 왜? 문화가 뭐였어요? 쉽게 우리 너무 쉽게 공정도도 잘 지켜, 어른들 이렇게 공경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질서 잘 지키고 이러한 모든 문화를 다 거절하는 거야. 그게 프랑스 혁명의 결과예요. 로베스피에로 들어봤어요? 로베스피에로? 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건의 이후에 일어난 정치 변화나 세계적인 변화가 그거를 보고 그 변화를 유발한 사건의 정당성이 부여되기도 해요. 자, 미국의 독립운동은 일어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전 세계적으로 인권 확장되면서 민주주의가 퍼져나갔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의 그 이후에 아까 얘기하셨죠. 5년 동안이나 프랑스 혁명이 지속됐대. 끔찍하죠. 근데 그것에 전제 정치를 반대해서 일어난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온 게 뭔지 알아요? 단두대 정치였어요. 들어봤어요? 단두대? 공포 정치가 실현됐어요.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로베스피에로의 공포 정치 단두대가 굉장히 유명해요. 프랑스 혁명은 결국은 왕의 전제 정치가 싫어서 일어난 국민 저항이 맞았는데 오염되면서 오히려 또 다른 공포 정치가 나와서 거기에서 바로 나폴레옹이 나온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 흐름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은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오지 않고 미국 독립운동으로부터 나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세계인권선언문의 기초가 됐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 했는데
자, 보이십니까? 자, 혹시 우리가 이걸 나눠주고 있거든요. 차별금지법이 왜 나쁜지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해도 성별 정체성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 조항이 있어요. 그게 내가 몸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나의 정신으로 선택한 성별을 인정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울 오인성 판사, 서울지방법원 오인성 판사가 어떤 판결을 2023년에 냈냐면 성별을 정정함에 있어서 성전환 수술은 필요하지 않아. 그냥 너가 원하는 정신대로 인정해줄게라는 판결을 냈어요. 이런 판결 우리나라에 선생님이 아는 것만으로도 3번이에요. 인천, 서울, 그 다음이 충주지원에서 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 보면 남자야. 주민등록을 열어보면 여자야. 이런 사람은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머 당신 왜 여자 화장실 가요? 그러면 나 여자인데 네가 나를 차별했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마음이 동해서 제가 집에 가는 길에 가게에 들려서 하나씩만 전달할 거야 하시는 분 3개든 5개든 받아가셔서 자 이렇게 진리를 좀 전파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